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속 호르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60대인데도 40대처럼 보이는 사람, 20대인데도 중년처럼 보이는 사람, 그 차이는 바로 몸속 호르몬의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입니다. 이 책은 젊고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기 위한 과학적이면서도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저속노화 건강법을 알려줍니다. 핵심은 4가지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옥시토신인데요. 이들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외모, 감정, 수면, 사회적 연대까지 관여하는 젊음의 열쇠이자 노화의 속도 조절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에서는 식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통해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하며 멜라토닌과 옥시토신이 잘 분비되도록 생활 습관을 정돈하는 호르몬 저속노화 프로그램을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결국 호르몬이 건강하면 몸이 젊어지고 몸이 젊어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속 호르몬은 젊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을 점검하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40이 지나고부터 여기저기 안 아픈 것이 없네. 갑자기 팍 늙은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예전에는 다이어트가 쉬웠는데 이젠 굶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질 않네. 우리는 이러한 몸의 신호를 일상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고 몸도 가뿐한 날이 있다. 예전에는 굶으면 몸무게가 확 줄었는데 이제는 뭔 짓을 해도 살이 빠지질 않는다. 또 나이가 비슷해도 어떤 사람은 더 젊고 활기차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비밀은 바로 호르몬에 있다. 호르몬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하면 좋을까?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화학물질이다. 땀이나 탈, 소화액, 점액처럼 체내 도관을 통해 나오는 것을 외분비라고 하는데 호르몬은 도관을 통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직접 합성해서 분비하기 때문에 내분비라고 한다. 일단 분비가 되면 혈관을 타고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한다. 그곳에서 몸에 딱 맞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재원, 식욕, 성욕, 수면을 조절하는 생체시계의 역할, 성장, 기초 신진대사, 단백질 합성, 지방분해, 활성산소 제거, 면역력, 임신, 출산, 수유, 스트레스 대처, 감정 조절 등 인체가 스스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호르몬이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호르몬이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며 복잡하게 분비된다. 아이가 키가 쑥쑥 클 때도, 남녀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질 때도,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몸속 호르몬들은 서로 협력하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한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여러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문제는 중년부터다. 인생에서 중년이란 그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로 이제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세우고 평온하게 살게 되는 시기다.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균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무서운 쓰나미에 집 전체가 떠내려가는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건강의 위기란 이처럼 예고 없이 한순간에 들이닥친다.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판도라의 상자 같은 호르몬이라는 희망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호르몬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우울한 것, 갑자기 살이 찌고 빠지는 것 모두 호르몬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라 성인병도 호르몬에서 치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마치 호르몬을 설명하기 위해 생긴 말 같다. 20에서 30대 못지않게 젊고 활기찬 50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는 30대지만 신체 나이는 50대인 사람도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창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호르몬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몸의 실세이자 궁극의 지배자인 호르몬을 제대로 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생기와 활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몸속 호르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의 건강과 활력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옥시토신이다. 인슐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몸속 대사 노화를 막아주고 성장 호르몬은 얼굴과 신체의 노화를 억제한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옥시토신은 정신의 노화를 막아준다. 그래서 나는 평생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이 4가지 호르몬을 꽉 잡아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저속노화의 필수 4대 호르몬을 잡아라. 혈관 청소부 인슐린. 몸의 노화는 혈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슐린과 혈관의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다. 인슐린, 아디포넥틴 등의 호르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몸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과하게 분비될 경우 혈관을 지저분하게 하여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호르몬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상생하면서 지나치게 과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도 몸속에서 본래 가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 호르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특히 혈관 청소부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합병증이 오고 혈관이 급격하게 노화되고 망가진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혈관이고 혈관이 노화되면 몸 전체가 늙고 병들기 때문이다. 몸속 혈관의 길이를 모세혈관까지 다 이어서 합치면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길이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신체의 노화를 막고 싶다면 혈관의 노화부터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몸 전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혈관부터 젊고 건강하게. 혈액이 끈끈해지면 혈관이 노쇠한다. 인간이 늙고 병든다는 건 몸속 여러 장기들이 손상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장기가 손상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혈관이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몸속에서 섭취한 음식물이 당분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당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 수치를 상승시킨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이 당분을 몸속에 필요한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운전자 역할과 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당분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세포들은 당분을 받아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때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몸속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한 혈액이 된다.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쉽게 생긴다. 이 끈끈한 혈액 때문에 혈관이 자꾸 충격과 압력을 받아 안쪽 벽이 손상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탄력도 점점 떨어진다. 혈관이 약해지고 망가진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몸 전체가 젊음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혈관이 젊어야 몸이 젊어진다. 몸속에 있는 수많은 세포장기들이 각자 할 일을 잘하면 몸은 큰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몸과 건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상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그때부터 몸을 살펴본다. 마찬가지로 호르몬도 건강하게 분비되고 제대로 작동할 때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인슐린의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발병이다. 당뇨병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암보다도 무서운 게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당뇨병은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질환이다. 유난히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몸 전체에서 오기 때문이다. 사소하게는 원인모를 가려움증과 무좀 같은 피부 감염부터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증, 상하지의 말초 신경이 있는 부위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합병증, 심근경색과 뇌졸중, 협심증 같은 혈관 합병증 등 온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해서 결국 생명까지 위협하는 게 바로 당뇨병이다. 얼굴과 몸을 20대로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 요즘 들어 부쩍 젊어진 기분입니다.
종일 피곤하던 것도 나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젊어졌다고 많이 얘기해요. 50대 후반의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받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활력을 꼽았다. 평소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증상이 없다고 했다. 여성의 진단명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었다. 여성에게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자 근육량이 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식이 조절과 운동도 꾸준히 했다. 그러자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외모도 한층 젊어졌다.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청춘 호르몬이자 회춘 호르몬으로 불린다.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분비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부족하고 늘 지쳐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또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뼈와 인대가 약해져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가 오거나 흰머리가 많아지며 손발톱이 얇아져 잘 부러지거나 상한다.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종류인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줄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성장 촉진과 함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 복구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젊어서는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져서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노화의 징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음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노화를 방지하는 묘약. 40대 후반이 되니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나이살이 늘어 속상했어요.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을 땐 잘 믿기지 않았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생기가 돌아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50대를 바라보는 한 여성이 찾아왔다. 젊었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관리를 해도 효과가 없다며 속상해 했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의 성장 호르몬 수치는 해당 연령대 평균 수치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금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관리하던 여성에게 몸속 성장 호르몬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치료를 진행했고 효과는 눈에 띄게 좋았다. 노화란 무엇일까? 활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탱탱하던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늘고 근육이 줄고 나이살이 쪄 내장 지방이 생기고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 노화의 전부일까? 흔히 이와 같은 외모 측면에서의 노화만 생각하기 쉽지만 노화의 핵심은 이러한 현상들에 관여하는 몸속 성장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량 저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겉보기에도 활기가 있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으며 관절이 건강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세포 재생이 잘 돼 낫는 속도가 빠르다. 전반적으로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마치 회춘한 것처럼 생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의 재생과 복원에 관여하며 특히 피부의 재생 주기에 관여하여 매끈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피부의 유일한 비결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성장 호르몬은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뇌의 신경세포 성장에도 관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치매, 발병률도 낮춰준다. 활력을 되찾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해 천천히 나이 들고 젊어 보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성장 호르몬을 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20대 때보다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긴 하지만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던 청춘의 묘약이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병을 이기는 비책, 면역 지킴이, 멜라토닌. 노화를 막아주는 1등 공신.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도 최상위 호르몬으로 다른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기능에 두루 작용한다. 한 예로 멜라토닌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세트로 움직인다. 밤에 왕성하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밤의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세로토닌은 낮에 많이 분비되어서 낮의 호르몬이라 부른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문제없이 분비된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모두 우리에게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인데 관리만 잘하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밝고 활기차게 해주니 가히 감정과 정신의 노화까지 막아주는 회춘 호르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다.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질 좋은 수면 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을 들여야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키도 크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성인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여야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중년기와 노년기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한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 감염과 무서운 암까지도 막아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멜라토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세포인 T세포 생산을 돕고 암세포의 증식을 늦추거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도 예방한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몸속과 겉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화를 막아주는데 1등 공신이다. 노화와 젊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신체와 생기 넘치고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게 젊음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멜라토닌 호르몬만큼 젊음을 유지시키고 되돌려주는 호르몬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만든 치료약으로 청춘을 연장시키고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다. 보약 챙겨 먹듯 햇볕을 쬐어라. 그렇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만 쬐어도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낮에 햇볕을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비롯해 세로토닌도 활성화된다. 기분이 처지고 우울할수록
햇볕을 많이 쬐라는 이유도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할 때 가급적 실내보다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강과 면역의 가장 기본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만큼 큰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없다. 햇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세로토닌과도 관계가 있다. 세로토닌은 감정, 기분, 행동, 기억 등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 솔기액에서 분비된다. 낮에 햇볕을 쬐면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뇌 전체로 보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송과선이 이것을 가져다가 멜라토닌으로 합성한다. 즉,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오는 것이다. 시간 맞춰 약을 먹듯이 햇볕도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쪼일 필요가 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한낮을 피해서 하루 30분씩 걷기나 조깅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햇볕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집의 창문을 열어 실내 채광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까지 생성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이처럼 숙명과 건강, 면역력, 젊음과 노화 방지의 비밀을 쥐고 있는 멜라토닌은 가히 건강 지킴이, 미모 지킴이, 면역 지킴이, 마음 지킴이 호르몬이라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잠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은 의학적으로도 딱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사랑과 배려의 옥시토신. 노화와 옥시토신의 상관관계.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다른 호르몬처럼 40대 이후부터 분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외로워진다. 생각해보자.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달리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왕성했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친구, 동료와의 만남도 이런저런 이유로 뜸해진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짝을 만나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라도 했다면 결국 혼자 남는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마음은 늙고 배타적으로 변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옥시토신 분비를 더욱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옥시토신 분비가 떨어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시큰둥해지고 공감 능력도 이전보다는 줄어들며 무엇을 향한 열정이나 애정도 줄어든다. 그러니 자연히 우울감이 생기고 더더욱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한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도 옥시토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시토신 저하는 뇌세포 보호 기능 약화, 신경재생 능력 저하,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증가 등 치매를 일으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4가지 건강에 사회적 건강이 포함된 이유도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치매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옥시토신은 사회적 정신적 노화뿐 아니라 신체적 노화를 개선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시토신은 발달, 성장, 치유, 생식 등 사회적 행동 적응을 촉진하고 외상,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예방한다. 또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높은 수치의 옥시토신은 근육세포를 포함하여 노화된 줄기세포 재생 촉진과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 기능을 되살리는 저속노화 프로그램.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호르몬 사총사,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옥시토신의 기능을 되살리면 누구나 젊고 건강하며 천천히 나이 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생활해야 할까? 나는 그동안 다양한 호르몬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질병의 종류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하게 되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반드시 강조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습관, 그 중에서도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고 꾸준히 지키라고 당부한다. 실제로 환자들을 오랜 기간 지켜보면 호르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약물 치료만 기대하고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권유한 음식, 운동, 생활 수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났다. 그 변화는 나는 물론이고 환자 본인들도 놀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권유하고 조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생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서도 호르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호르몬 저속노화 프로그램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옥시토신을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슐린을 살려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속 대사적 젊음 되찾기.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을 살려 얼굴과 몸의 신체적 젊음 되찾기. 세 번째, 멜라토닌을 살려 면역력을 키우며 마음의 젊음 되찾기. 네 번째, 옥시토신을 살려 사회적 정신적 젊음 되찾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호르몬 저속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만 따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법을 습관화하는 것에 있다. 운동, 식이 조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모두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익히 듣던 방법이다. 하지만 그 방법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고 그저 좋으니 따라하라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습관화하기 쉽지 않다는 걸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호르몬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잘 따라해서 생기는 변화들까지 함께 소개하기로 했다. 호르몬은 몸속에서 각각 따로 움직이며 기능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서로 상생하며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을 먼저 강화시킬지는 스스로 정하면 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호르몬 저속노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모두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니 우선 본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단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슐린 관리를 가장 먼저 시작하면 좋다. 식이 조절을 통해서 신진대사의 균형을 먼저 맞추고 양질의 영양소 공급을 진행한 이후에 운동을 하면 근육량의 증감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선 식이 조절하는 것에 집중하여 나쁘게 고착된 습관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 호르몬 분비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 호르몬에 집중하고 틈틈이 생활 습관을 바꿔 멜라토닌과 옥시토신을 관리하여 몸과 마음을 최대한 천천히 나이 들게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식이 조절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그것을 끊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천천히 나이 드는 몸을 만들기 위해 습관화시키는 것이다. 호르몬 저속노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2에서 3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는 한두 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호르몬 불균형이 얼마큼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따라한다면 약물 치료나 의료 시술 없이도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기적을 몸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식사 수칙. 식단이 바뀌면 호르몬이 바뀐다. 호르몬 건강을 위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먹는 것과 먹는 습관이다. 젊음과 건강을 지키고 되돌리려면 인슐린 호르몬이 먼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인슐린 호르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식습관이다. 식습관이 바로 잡히면 인슐린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며 이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운동을 할 때에도 더욱 큰 효과를 불러온다. 몸속에 있는 3천여 종의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옥시토신인데 이 중에서 음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다. 인슐린 호르몬은 음식의 당 지수나 함유 성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슐린을 집중 관리할 때는 먹는 습관부터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단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고 식사하는 방법을 바꾸고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변하기 시작한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라. 흔히 다이어트나 건강을 생각할 때 이 음식이 몇 칼로리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칼로리보다 당 지수를 살펴봐야 한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보통 70 이상이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 69에서 56 사이면 보통인 음식, 55 이하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에 속한다. 탄수화물이 당 지수가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빵이나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 설탕, 흰쌀밥, 액상과당 등은 당 지수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인슐린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췌장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산화물질을 발생시키며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방해해서 젊음과 건강을 잃게 한다. 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과일은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등의 효과가 있어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일에는 당 지수가 높은 게 많다. 따라서 무턱대고 과일만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도 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신경 써서 골라 먹는 게 좋다.
딸기나 사과는 당 지수가 낮고 수박이나 감은 당 지수가 높다. 또 식단도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라. 몸속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하려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즉,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먹되 반드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곧 몸속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식사 시간이 매일 불규칙하거나 밥을 먹지 않고 건너뛰거나 식사 시간 외에 간식이나 야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은 쉴 틈 없이 계속 일해서 쉽게 피로해진다. 인슐린 호르몬만 피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호르몬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피로해지면서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결국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가 시작된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되찾고 싶다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식사법의 제1원칙이다. 거꾸로 먹어라. 거꾸로 식사법은 기존의 식사 순서를 바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체중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사법이다. 이 방법은 음식을 크게 식이섬유, 탄수화물, 단백질로 나누고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한 후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등 건강한 탄수화물 선택을 권장한다. 최근 거꾸로 식사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점점 나빠지면서 당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3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식사법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식습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음식을 크게 바꾸거나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조절, 포만감 증가, 체중 관리,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효과적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유리하다. 또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 체중 감량에도 기여하며 채소와 단백질을 우선시함으로써 영양소 균형을 개선하고 장내 세균총의 건강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